예, 그러면 종목 발굴도 해보고 종목별로 투자 전략도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성장주의 시대가 가고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라고 정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어떤 성장주와 가치주를 이렇게 딱 잘라 구분해서 말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렇게 제목 자체를 갈라서 해주신 데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포인트 갖고 계신 겁니까? 이거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그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가치주 100년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실 성장주, 가치주 너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계속 논란은 심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지난 10년간 보면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가 과거에도 참 안 됐던 섹터라고 좀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지난 100년간 보면요. 1920년 이후로 놀랍게도 가치주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성장주가 이긴 게 좀 드문 케이스지 보통 이제 지난 100년간을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도 사실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가 좀 이기는 그런 국면이 지난 이제 거의 한 100년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유럽 뭐 경제 위기가 터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글로벌 저성장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결국에 또 이제 미국 주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주로 가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 그렇죠. 예, 경기 민감주는 아니잖아요. 다 빵 종목들이 이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시대가 열려버렸던 네.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그럴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들은 좀 많은데 이 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거는 그래도 가치주 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 차원에서도 좋을 수 있지만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기업 실적이 동시에 좋아지는 이런 구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앞으로 좀 몇 년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그리고 10년 동안 이 성장주로 정말 너무 많이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가치주가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포스코가 지금 뭐 올라와서 이 정도지 포스코가 옛날에 60만 원, 70만 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만 원 밑에 장기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가치주 장세 좀 나오면서 30만 원, 40만 원 간 거고 아시겠지만 한국조선해양, OCI 둘 다 50만 원 이상이 있던 기업들인데 주가 이제 1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주들이 좀 몰락을 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와 같은 이제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가치주가 무조건 이제 앞으로 됩니다.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특히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가치주 사가지고 맨날 뒤통수 맞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가치주도 성장주만큼의 어떤 이제 퍼포먼스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무조건 성장주가 갔다가 아니라 이제는 제 생각엔 골고루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성장주, 가치주 그냥 고르게 좀 포트에 담아보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가치주를 선정할 때 가치주의 매력이 그러니까 가치 대비 싼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절대적으로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배당은 많이 줘요. 원래 성장주 배당을 안 줍니다. 이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가치주 투자할 때 그나마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당인데 근데 그 가치주 중에서도 돈을 잘 벌어야만이 배당을 많이 주는 거니까 그 안에서 좀 고배당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좀 가치주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연말까지 시간 남아있지만 하반기 대비해서 좀 포트에 담아놓을 필요는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뭐 주가 흐름도 재미없어.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이거 안 사고 저 성장주를 샀더라면 지금 수익률 얼만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하고 있고 가치주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된다. 특히 실적과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포스코, 그다음에 삼성카드, 동원개발인데 네. 포스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는 좀 횡보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철강 뭐 이 흐름 자체가 그 올해 상반기보다는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부진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에서 감산 들어갈 거고 미국이나 한국의 철강 가격이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 어차피 그
그리고 중국이 수출을 지금 안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계속 좀 규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그 철강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차피 경기를 이제 부양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프라 투자 들어갈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포스코의 철강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한 축인 조선과 자동차 쪽도 지금 업황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철강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많지 않은데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조 원 가까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좋은데 물론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배당도 한 3% 이상 나온다고 좀 하니까 뭐 올해 실적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고배당 저평가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삼성카드인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4.5%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지금 올해 이제 예상 실적 대비하면 한 6, 7% 나오더라고요. 네. 돈을 많이 이제 좀 벌고 있어요, 작년보단. 그리고 이제 카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또 최대 수혜 기업 중에 또 하나잖아요. 어차피 또 카드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해외로 지금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더더욱 그 국내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국내 카드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카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상장돼 있잖아요. 카드사 중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업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융주 내에서도 그냥 거의 관심을 안 갖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주보다 더 관심이 없는 게 카드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 적어도 지금 배당 매력만으로도 충분히 은행 이자의 한 5, 6배 나오기 때문에 좀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삼성카드 부담 없이 접근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원개발인데 건설주도 사실 가치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건설주는 성장 매력까지 더했는데 제가 왜 동원개발을 가져왔냐면 동원개발뿐만 아니라 뭐 중소형사, 대형사 다 좋은데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이제 좀 찾아보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한 3% 후반에서 4% 정도 나와요. 돈도 잘 벌고 절대적으로 뭐 건설사들이 저평가된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배당 매력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동원개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실적이 계속 잘 나오거나 아니면 또 그 기조에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세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포스코, 삼성카드, 동원개발 여러분들도 기억에 잘 남겨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전 필수 체크포인트 두 번째 화면 통해서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미래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전기차와 메타버스, LG그룹을 주목하라라고 하셨어요. 사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좀 생동하는 지주사 그룹 꼽으라고 한다면 뭐 SK나 효성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LG와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LG그룹이 사실 이제 요거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 LG그룹이 지금 미래 포트폴리오를 저는 잘 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입니다. 어차피 이제 최근에 이제 국왕무회장 체제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그 아들이니까 2세나 3세가 승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승계받은 이제 그 뭐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확실히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뭐 회사의 CEO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그분이 뭘 추진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룹이 그쪽에 집중 투자하는 건데 LG그룹은 역시 그 전기차 쪽에 꽂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LG전자가 그동안 미적미적 거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부품인데 스마트폰 사업인데 이거 그냥 과감히 바꿔버렸잖아요. 네. 없애버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게 LG와 마그나의 합작법인 탄생인데 마그나는 뭐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되는 어쨌든 자동차 부품사고 특히 벤츠라든가 BMW 같은 뭐 일부는 도요타까지도 차를 대신 만들어줬대요. 네. OEM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의 가장 큰 아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024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마그나는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뭐 아니면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구동 모터, 인버터 이런 것들을 LG그룹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자동차 껍데기만 못 만들지 LG그룹이 그냥 전기차 사실 그냥 당장이라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타이어 업체랑 껍데기 네, 하나만 맞아요. 그 예, 정도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부품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LG그룹이 이쪽 사업에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뛰어들었는데 성과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특히 마그나하고 합작법이 만든 거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차피 마그나도 전기차 시대에
이렇게 모터라든가 이런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룹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LG그룹을 이렇게 손 잡았다는 거는 마그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어떤 딜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LG 이노텍이 만드는 다양한 카메라들 또 자율주행 차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차 안에 타가지고 이제 사람이 손을 놓으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뭘 봐야 됩니다. 네. 그럼 그 디스플레이 역시 LG 디스플레이가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좀 완벽하게 구축된 좀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우리가 무조건 맨날 이제 하면 뭐 2차 전지다, 뭐 배터리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는데 사실 그쪽보다도 그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핵심적인 부품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이 GMP 플랫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배터리를 조립을 해가지고 팩을 만드는데 그런 걸 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동 모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현대모비스도 만들지만 LG전자도 만들고 또 S&T 모티브라는 회사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환원 시스템 이번에 매각을 하지만 거기 이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예, 열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한온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전동화 부품주들 투자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쪽에서 보면은 LG그룹이 전 굉장히 좀 특화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메타버스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메타버스 하면은 우리가 가상 세계에 이제 체험을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 PC 화면이나 모바일로 보면서 체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VR 기기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라는 그 오큘러스 퀘스트 2인가요?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보니까 그걸 딱 쓰고 이제 가상의 그 사무실 체험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 오큘러스를 딱 쓰는 순간 앞에 화면이 바뀌면서 내가 회사에 안 가도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 화면들이 다 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마 열릴 것 같아요. 열리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에서 중요한 게 역시 OLED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가 달려야 된답니다. 네. 근데 그 카메라도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지금 애플 아이폰에 달려있는 3D 센싱 카메라라고 이렇게 이 앞에 이제 그 화면을 쏘가지고 카메라를 쏴가지고 이 2D 화면을 어떻게 보면 3D처럼 보이게 하는 네. 약간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LG 이노텍이 또 만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만들고 있잖아요. 왜 LCD가 안 되냐면 LCD는 응답 속도가 좀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LCD TV로 이렇게 축구나 농구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약간 잔상 남을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예, 예, 보이죠? 끊기는 예, 것처럼. 맞아요. 근데 OLED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이제 OLED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지금 LG그룹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올해뿐만 아니라 한번 내년, 내후년까지 LG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못지않은 또 성장의 동력을 저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래형 청사진을 그린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그룹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꼽아봐야 되는데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지금 나온 사업군들만 봤을 때도 LG, LG전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다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그래도 추려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지주회사 LG도 좋고요. LG가 뭐 모든 걸 포괄하니까 다만 이제 지주회사의 좀 단점은 할인이 들어가니까 네. 제 가치를 못 받지만 잃을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LG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나는 머리 아프다 그러면 LG 하나 사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역시 LG그룹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핵심은 앞으로 LG전자 같아요. 전자가 왜냐하면 이제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LG전자가 이 LG그룹의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동화 부품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모터라든가 인버터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용 카메라라든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만들지만 자동차용 또 전동화 부품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이 LG 이노텍도 그래서 LG 그룹 내에서는 이 세 개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LG 화학 나중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또 LG 디스플레이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래도 굳이 좀 꼽자면 요 세 개를 좀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추려보자면 이 새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또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도 하는 한 주이기도 한 만큼 좀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 펼쳐야 될지 전반적으로 전략에 대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흔히 뭐 골디락스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먹기 좋은 수프죠. 뜨겁지도 뭐 차갑지도 않은 그런 이제
스프인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씩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 과열되거나 그렇다고 침체도 아니고 그래서 금리 인상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긴축하기도 그래서 이 구도가 이어지는 좀 상황인데 결국 골드락스 장세가 이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질 것 같고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느끼시는 게 어려운 게 너무 순환매가 빨리빨리 도니까 뭐 하루는 바이오 갔다 하루는 2차전지 갔다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들어가서 빠져있는 거 선점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해야 될 게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면 안 되고요. 되게 좀 분산시켜 놓으셔야 돼요. 여기저기로 깔아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이 장세가 영원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주도주 장세가 또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지수가 폭등을 해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 뭐 3,600, 700까지 가버리겠죠. 그때는 분산 투자보다는 또 역시 압축을 해야 되겠죠. 주도주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분간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장세니까 지금은 좀 가치 주든 성장 주든 잘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구성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또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